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에 굉장히 훌륭한 법원장님이 계시죠. 청주지방법원장.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했던 영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가 없는 것으로 나중에 판단이 되면 그러면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들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1심과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났다가 대법원에 가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결이 난다면 그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판사들이 어쨌든 간에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재판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지금 어쨌든 영장 전담 판사의 책임을 지금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도대체 방어권은 뭐냐는 거죠. 그런 전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법원장과 대법관님께 확실하게 여기서 법률 해석을 부탁드렸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죠. 이거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의 이 얘기는 저번에 대법원 재판연구원 백지예 이분이 이제 법원 내부 통신망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문 형식으로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답을 달아가지고서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면 그렇다면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성금석 부장판사도 그렇다. 잘못하면 나중에 큰 일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부디 이 판사들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썼던 겁니다. 또 그러자 여기 대해서 또 일부 판사들은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라든지 성금석 부장판사에게 조금 개기는 그런 댓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가정을 전제해서 지금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을 뭐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임 법원장님이 아까도 얘기처럼 그래서 제가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대법원과 대법관님들께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확실한 법률 해석을 부탁드렸던 것이다. 바로 내가 그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란죄로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 와서야 1심과 2심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운서라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장래 후폭풍을 가정해서 염려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판 독립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임 법원장이 다시 또 댓글을 통해서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이어 이미 확립된 형사 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다. 아니 결정된 바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이미 확립된 형사 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미확정의 상태라는 거죠. 인신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인신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의견만 취하고 그래서 그 판사가 그 의견을 취해가지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오히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 번째가 피의자 인권보호다.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 번째가 피의자 인권보호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보를 양보하더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한 것인가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고민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쉽게 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임 법원장은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 판사도 아닌 국민이다.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 판사도 아닌 국민이다.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 확실한 겁니다.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 판사도 아닌 국민이 상대해야 될 우리의 대상이다. 아무리 영장재판도 아무리 재판상 독립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아직껏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처음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다른 사건처럼 그렇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 임 법원장은 말이죠.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 사유를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부하건 기각하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주는 것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고 외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람에 따라서 이 발부와 기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영장을 발부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혀줘야 한다. 그러면서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결국 외부로 표시된 의사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 예, 좋습니다. 사법부 독립 외치던 판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너무 큰 충격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가 완전히 지금 개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던 판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일도 있고 그 전에 말이죠. 이거 언제냐면 문재인 때 그런 겁니다. 문재인 때. 예? 그래서 임 법원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1년 후면 정년에 도달해 정든 법원을 떠나야 한다. 저는 정년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사리 사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게시판에 글 쓰기를 자제해 왔다. 라고 하면서 저는 1년 후면 정년에 도달해서 정든 법원을 떠나야 하고 그동안 게시판에 글 쓰기를 자제해 왔지만 이번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양승태 후보장 시절 사법농단의 광풍이 불었을 때 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회의 의장으로 있었다. 그때 모 부장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회의를 개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사법농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원 게시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장님은 대법원을 떠나신 후 구속되셨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1심 판결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 저에게 부장판사 회의를 요청한 부장님은 인사철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전직하였다. 야, 그래놓고 나서는 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는 거야.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인사철도 아닌데 무슨 연유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갈 수 있었는지 저로서는 지금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저는 그때처럼 법원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대법원에게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과거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영장 신청이 되었을 때도 기각 사유를 자세히 설치하여 외향적으로는 수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인정되어 국민들이 승복했다. 이거는 이제 유차원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임 법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외향적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한다는 것뿐 수사권이 왜 공수처에 있는지 관할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이 정당한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법관이 사법상 독립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걸 끝으로 더 이상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겠다. 야,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임기를 1년밖에 남겨놓지 않은 원로 법관입니다. 이분이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향해서도 그리고 또 법원을 향해서도 지금 뼈 때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좀 까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그걸 지시했던 사람이 바로 조금 있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판사놈이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는 걸 느꼈고,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결국은 지금 1심에서 다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지금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거냐. 많은 의심이 있다.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다. 사실은 겸손하게 썼지만 이 임병렬 지금 청주지방법원장은 이번에 영장 발부가 문제가 있다고 확실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긴 글을 써가지고 왜 그 글을 썼는지, 지금 왜 문제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살아있는 양심,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청주지원장 법원에 그야말로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야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제대로 설 수 있고 사법개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모두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처럼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 쇼핑을 하면서 관할 건 넘는 법원에서 그야말로 영장을 발부하다가 그 다음에 또 위조 문서를 말고 딱풀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구속시킨 거에 대하여 대법원 장군 조희대는, 그리고 대법관, 그리고 모든 판사들은 여기에 대하여 올바름을 추구하라. 임병렬 청주지원장 영웅으로 등극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웅입니다. 렛츠고 투게더.